인제 스피디움 갔다 왔는데요. 람보르기니 서울에서 출고한 오너들한테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인데, 예약해서 여기 일정 잡고 그냥 가면 이제 하루 종일 서킷에서 아주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슈퍼카라는 게 사실 공도에서 즐기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당연히 과속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인딩 로드 같은데 좀 좁죠, 되게. 그러니까 좀 위험하고, 그리고 또 내가 실력이 없으면 이 차를 오롯이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루 종일 좀 서킷을 즐기고 좀 코칭을 받고, 그래서 슈퍼카를 제대로 즐길 수 있게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하면은 이제 다들 좀 생각하실 것 같은 게, 그 디자인이 굉장히 좀 특징적이잖아요. 그 옆에서 보면 되게 이렇게 쐐기같이 이렇게 아주 뾰족한 라인이 있는데, 이게 간디니 라인이라고 해서, 그 마르첼로 간디니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슈퍼카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뭐 미우라, 뭐 쿤타치, 뭐 디아블로, 이런 차들이 다 이분의 대표작들입니다. 제 생각에 간디니가 디자인하지 않은 이 람보르기니 모델 중에서는 이 간디니 라인이 가장 아름답게 반영된 차가 이 우라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시승한 차는 이제 람보르기니 일단 우라칸 에보인데, 부분 변경된 모델이라는 건 아실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에보란 이름 대신 뭐 LP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게 들어갔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밑에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어요. 범퍼 아래 뭐 흡기구, 그리고 뒤쪽에 배기구, 뭐 이런 부분들 디테일들이 좀 바뀌었고, 그 실내에 8.4인치짜리 이제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게 또 다른 점이에요. 전에는 이제 다 버튼들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었는데, 요게 들어가면서 좀 되게 현대적인 람보르기니가 된 것 같고, 람보르기니가 항상 이제 그 투소에서 이름을 따왔었는데, 우라칸도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아주 전설적인, 막 싸움을 너무 강력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소의 이름이 우라칸이라고 합니다. 이 차는 이제 그 뒷바퀴 굴림 모델인데, 예전에도 뒷바퀴 굴림 모델이 없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580마력이었고 이번에는 610마력으로 올라갔습니다. 최대 토크도 57.1kgm나 되는데, 이게 무게가 또 1389kg 밖에 안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마력당 얘가 이제 책임지는 무게가 2.2kg,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28kg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냥 말 한 마리에 등에 이제 2.28kg짜리 이제 모래주머니 하나 넣고 야 뛰어 막 이렇게 되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강력하겠어요. 이게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는데도 한 3.3초 정도면 충분히 가속이 되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힘이 뒷바퀴에만 딱 집중이 되는데, 오버스티어 성향을 한 30% 정도 더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오버스티어가 뭐냐면 이제 운전대를 꺾은 것보다 더 안으로 이제 말려 들어간 걸 이제 오버스티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루기가 훨씬 더 조심스럽고 예민하겠죠. 근데 그만큼 좀 더 짜릿한 기분을 주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보 스파이더는 일단 4바퀴 굴림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최고 출력이 640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61.2kgm거든요. 그러니까 더욱 강력한 모델이죠. 근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핵심은 뭐냐? LDVI하고 LPI 2.0이 핵심인데, 이거는 이제 RWD 모델에는 없는 로직이고요. LDVI의 핵심은 피드 포워드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차들은 뭔가 물리적인 힘이 느껴졌을 때 이제 트랙션 컨트롤을 하거든요. 진짜 돌겠다 싶거나 아니면 진짜 넘어가겠다 싶으면 그때부터 막 트랙션을 잡는데, 이 차는 이제 운전자 인풋을 딱 캐치하고, 이 운전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파악하고 트랙션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들보다는 훨씬 눈치 빠르게 이제 트랙션을 조절을 하죠. 그리고 LPI 2.0은 이건 시스템적인 건데, 이 자이로스코프 센서나 각종 가속도 센서 같은 걸로 정보를 막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얘가 분석해서 이거 템포 세게 해야 되겠다 라든지 그런 각종 이제 트랙션 컨트롤에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이 차가 훨씬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차가 뭐 짜릿한 느낌이 없냐? 그렇진 않아요. 4바퀴가 다 조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코너를 훨씬 더 민첩하게 돌 수가 있죠. 좀 더 안정적으로. 두 번째 랩에서 지금 세 번째 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가 여기 직선 스트레이트가 640m인데 지금 최고 속도가 218까지 갔다가
좀 제동을 하면서 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레코드 라인을 잘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차랑 간격도 적당히 잘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근데 여기서 좀 멀어지니까 제가 가속을 갑자기 빡 하죠. 그래서 이제 차체가 좀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속과 감속이 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차체가 불안해지지 않았던 건 그래도 PTCS가 이제 토크 제어를 좀 잘 해서 이 정도까지 좀 쫓아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면 앞차랑 간격이 좀 벌어지니까 코너 돌아가면서 바로 여기 이 부분인데, 여기서 가속을 또 너무 세게 하니까 차체가 이때는 진짜 좀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불안해지니까 속도를 못 내서 앞차는 지금 거리 벌어졌죠. 그래서 막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앞차 제동할 때 이제 제가 제동 포인트를 못 잡아서 또 애매하게 가게 됐고, 여기가 제가 제일 실수를 많이 했는데, 운전대 이렇게 계속 꺾인 상태에서 가속하고 감속하고 있어요.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차체가 불안해질 텐데, 제가 이게 이날 제일 아쉬웠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코너 들어갔다가 나가면서 계속 가속을 이어가다가 여기서 좀 더 달렸어도 됐는데, 이 차 스틸 디스크 브레이크긴 한데 그래도 꽤 제동력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이 끝에가 이렇게 플라워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열 관리도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제동을 제대로 못한 게 지금 보니까 좀 되게 아쉬운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서도 막 따라가다 보니까 제가 가속을 막 빡 해서 진짜 이때 차가 살짝 이렇게 틀어지죠. 이때 어떻게 잘 그래도 잡아가지고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막 실수한 게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서도 여기 진짜 차 돌아갔죠? 진짜 이렇게 막 잡는데,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게 다 실수한 장면들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랩이 제가 요날 이 에보 RWD로 제일 빨리 달린 랩이에요.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2분, 지금 직선에서 속도 높이면서 2분 5초 3일 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다시 지금 여기서 속도가 220 넘게 가속을 해요. 226까지 갔다가 지금 제동 못 해가지고 이렇게 트랙을 벗어납니다. 지금 트랙을 이렇게 벗어났다가 다시 이제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이날 제일 크게 느낀 게 뭐냐면, 이 모터스포츠가 되게 심리 게임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차랑 멀어져 있으면 이 차를 어떻게든 쫓아가려고 막 나도 모르게 막 급하게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차가 또 가까우면 이 차를 어떻게 추월하려고 또 막 급하게 조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날도 보면은 앞차랑 자꾸 멀어지니까 이걸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조작을 하다가 RWD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급하게 조작하다 자꾸 막 차가 돌아가고 막 이러면서 불안하니까 더 조작을 못 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단은 좀 지금 생각하면 아쉽고, 아니요, 이렇게 강한 차는 처음이에요. 예전에 뭐 한 300마력, 400마력대 뒷바퀴 굴림 차는 타봤는데, 뭐 이렇게 610마력까지 되는 차는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런 차를 몰아보니까 제가 그동안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 좀 잘 깨닫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트랙 주행 경험이 그렇게 없는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동안 트랙에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좀 어떤 잘못된 습관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 되게 좀 절절하게 깨달아서 아주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랩타임이랑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지금 코스 어디 주행 중인지까지 이제 다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딱 화면에 띄워놓고 그 인스트럭터 분이 이걸 알려주세요. 이런 장면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니까 진짜 실력이 확실히 좀 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한두 번만 더 코칭을 받았으면은 꽤 많은 랩타임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트랙에서 3세션을 타고 나중에 이제 인제스피디움에서 필레 약속터로 가는 길을 이제 왕복하면서 주행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람보르기니 우루스 또 주행을 했어요. 람보르기니 우루스는 이제 람보르기니의 첫 번째는 아니구나. 그 전에 SUV가 있었죠. 람보르기니 최신형 SUV인데 이 차를 슈퍼 SUV라고 하는 걸 좀 잘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하고 안락하게 달릴 수가 있는데, 또 코르사 모드가 있으니까 그때는 또 되게 감각적으로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람보르기니 SUV구나 라는 느낌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사실 트랙에서 운전하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막 근육도 되게 막
뻣뻣해져 있고 막 마음도 굉장히 이렇게 좀 졸여 있었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이제 좋은 풍경을 보면서 이제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주행을 하니까 그런 긴장을 한 번에 이완시켜서 이제 다시 복귀할 수 있어서 되게 기분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람보르기니 오너들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 주행 실력을 늘려줄 수 있는 인스트럭터들에게 코칭을 받으면서 이제 하루 오롯이 트랙에서 서킷을 즐기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드라이빙을 하면서 좀 뭔가 마음의 긴장도 풀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됐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람보르기니 오너의 어떤 자부심을 한껏 높여주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서킷 주행을 하면서 저희가 서킷 주행 시승을 요즘에 좀 전기차로 몇 번 보여드렸는데 좀 박력 있는 차로 서킷 주행을 좀 리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